안녕하세요. 밤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 중에서 논리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었죠. 제가 그때 이 달성, x, 달성 이걸 그냥 입력했어요. 이 달성률에 따라서 달성 x를 쓸지 달성을 쓸지 그런 함수를 걸 수가 있죠. 지금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에서는 서식을 지우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비교가 되게 여기에 삽입을 해볼게요. 자, 비교가 되게 삽입을 하고요. 자, 이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if 함수는 조건을 먼저 쓰는 거예요. 얘가 100%보다 큰가? 100%보다 크면 달성이라는 값을 추출하고 아니면 달성 x 이 값을 추출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뭐예요? 조건을 먼저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을 달성하면 첫 번째 참값을 나타내고 아니면 다른 값을 나타내라. 이게 기본이에요. 엔터. 그러면 얘는 달성 안 했다고 나오죠. 요렇게요.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상대 참조로 그쵸? 이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할 수가 있어요. 같죠? 직접 내가 비교해서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if 함수의 기본은 이건데요. 이런 데이터로 if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출석 점수의 등급을 매긴다 했을 때 if 함수 조건을 먼저 쓰죠. 출석 점수 얘가 20이면 A를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또 if 함수 들어가요. 얘가 15보다 크거나 같으면 B로 추출해 주세요. 아니면 C로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괄호 2번 열렸으니까 2번 닫아줘요. 이게 중첩 if예요. 중첩 if로 이게 좀 초보자한테는 굉장히 조금 헷갈립니다. 엔터 쳐볼게요. 이렇게 값이 추출이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if s라는 함수를 쓸 수 있게 됐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나 보세요. 자, 이렇게 복사하고요. 요거는 바로 바로 알파벳으로 범위를 바꿀게요. 자, 원래는 이렇게 중첩 함수를 썼는데 s로 이렇게 if s라는 함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쭉 나열하면 되거든요. if 없이. 그러면 얘 b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는 작은 게 들어있죠. 15보다 작으면 c 컴마 이렇게 찍어주고 괄호는 하나만 엔터. 그러면 값은 같아요. 네,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그냥 그 조건을 나열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if를 중간중간에 넣는 것보다 편하니까 이 새로운 함수가 나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볼게요. 수료 기준이 있어요. 출석 15점 이상, 과제 제출자, 시험 B 이상 이런 수료 기준에 맞춰야 이 수료라는 수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헷갈리니까 조건을 먼저 쭉 나열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함수로 묶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if 함수 먼저 열고 조건을 쭉 써봅니다. 좀 잠깐만요. 좀 이렇게 넓혀서 써볼게요. 자, if 함수 출석이 15점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제는 제출이죠. 제출, 컴마 시험은 B 이상이라는 건 A거나 B죠. 그럴 경우에 일단 A
A, D4가 B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조건이에요. 지금 모든 조건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A거나 B잖아요. 얘를 OR 함수로 묶어줍니다. A거나 B거나. 그러면 조건이 3개가 되는 거죠. 출석 15점 이상, 과제 제출, 그 다음에 시험 B 이상. 얘네는 다 맞아야 돼요. AND 함수로 묶어주는 거예요. AND 함수로.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조건을 쭉 쓰고 이렇게 함수를 묶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if 함수가 되죠. 이 조건이 다 맞으면 수료. 아니면 미수료. 그 다음에 괄호 닫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됐죠. 미수료 보니까 출석은 했고 시험도 잘 봤지만 과제를 안 냈네. 이 사람은 시험을 못 봤네. 이 사람은 뭐예요? 출석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시험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이 사람의 경우 출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조금 구제를 할 수 있겠죠. 과제를 만약에 제출한다? 그러면 수료로 바뀌죠. 그렇죠. 이번에는 썸과 카운트 함수의 조건을 걸어보는 것을 해볼 건데요. 보시면 썸 함수는 수학 함수예요. 그래서 이 썸하고 같이 있죠. 카운트도 통계 함수라서 여기 보시면 카운트 if 같이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지금 논리함수 if를 배웠으니까 if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데이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거래처 유형별로 계약금의 합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월별로 또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거래처 유형별 계약금 총액 이걸 해볼게요. 그러면은 유형이 뭐가 있어요?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기업 이렇게 돼 있겠죠? 구분되는 유형을 먼저 넣는 거예요. sum if라는 함수에서 먼저 이렇게 구분할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건, 조건.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계산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쭉 자동 채우기를 하면 쭉 해보면 뭐가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 거래처 유형, 이 조건만 바뀌고 이 계약금과 거래처 유형은 안 바뀌는 게 좋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절대참조를 걸어서 자, 먼저 구분된 유형 선택하고 F4 컴마 그 다음에 조건은 자동 채우기 할 때 조건은 계속 바뀌겠죠? 컴마 합할 금액이 들어가 있는 셀 이것도 바뀌면 안 돼요. F4 엔터. 자, 요거를 쭉 내려보면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어때요? 조건만 바뀌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합해 볼게요. 얘도 합해 볼까요?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거래처 유형별 총액을 해봤는데 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거래처에서 월별로 1월만 쳐도 자동 채우기로 쭉 할 수 있어요. 자, 월별로 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sum if였죠. 하나의 조건이에요. 근데 2개 이상의 조건일 때는 sum if s예요. 한번 클릭해 보시면 sum if s, sum if와 sum if s. 자,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이 sum if에서는
계산되는 금액을 제일 마지막에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계산될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제일 먼저 씁니다. 그 차이예요. 이건 고정돼야겠죠? F4. 그 다음에 구분되는 거. 이것도 F4. 그쵸? 그때 조건. 조건은 변하죠. 그 다음에 계약월. 계약월 이것도 안 바뀌겠죠? 절대참조 거시고 마지막 월. 이것도 안 바뀌어요. 제가 아래로 가로 채우기를 할 거거든요. 엔터.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쭉 하면 그쵸? 요 조건만 계속 바뀌죠.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2월도 여기에서 이제 바꾸면 되겠죠. 여기에서 뭘 바꾸면 돼요? 다른 거는 범위는 다 안 바뀌어요. 그쵸? 근데 조건. 이 색깔이 나눠져 있으니까 편해요. 조건. 조건. 그리고 달도 달을 2월로 바꾸고 얘를 안 바꾼다. F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쭉 자동 채우기. 얘를 볼까요? 안 바뀌었고 다 안 바뀌었고 월만 바뀌었죠. 이걸 반대로 할 수도 있죠. 월을 묶고 이 유형, 거래처 유형을 안 묶을 수도 있죠. 자, 그럼 얘도 이렇게 복사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라색으로 돼 있죠? 얘로 바꾸고 월을 3월 F4. 자, 이렇게 자동 채우기.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합을 해볼까요? 합. 이렇게 쭉쭉쭉 합을 해보고 마지막에 얘도 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4월이 안 나왔어요. 얘 자동 채우기에서 뭘 바꿔줘요? 얘를 바꿔주죠. 변하는 애 바꿔주고 얘를 안 바꾸죠. 쭉 자동 채우기. 그러면 얘랑 값이 같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SUMIF, 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범위 지정할 때 순서죠. 하나의 항목만 할 때는 먼저 이 항목에 대한 범위를 먼저 하고 이 조건에 대한 항목을 먼저 지정하고 조건, 그 다음에 계산할 금액 이렇게 했었고요. 조건이 2개 이상이다. 조건이 여러 개다. 그럴 경우에는 먼저 계산할 것 먼저 하고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한다는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if랑 카운트 if 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료와 미수료 이 인원을 세볼 거예요. 그러면 카운트 if 조건 범위 조건. 그럼 여기도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범위만 바꿔주면 되겠죠? 범위만 이렇게 절대참조로 해도 되고 나중에 범위만 바꾸면 돼요. 13명 맞죠? 그런데 여기에 학년이 있어요. 학년별로 수료 여부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료 요거는 같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학년, 2학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죠. 2개의 조건. 아까 SUMIF에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 S를 붙였죠. 여기에서 count if S 그쵸? 여기에서 이제 셀 거 똑같아요. 하고 수료 여부 그 다음에 또 학년 중에서 이렇게 조건 범위 먼저 조건 똑같죠.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다.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뭐가 또 바뀐 거 알 수 있어요? 범위 같은 거는 그냥 묶어놓으면 편하겠구나. 그쵸?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범위 묶어놓으면 편하죠. 절대참조로 F4 눌렀고요. 조건. 얘는 이제 학년만 바뀔 거죠. 얘도 F4. 그다음에 학년 범위도 F4. 학년은 바뀔 거니까 엔터. 자동 채우기를 하면 얘는 없죠? 자동 채우기를 하면 그쵸? 이렇게 되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범위는 똑같은데 미수료 부분을 바꿔야겠죠? 미수료 부분 바꾸고 미수료로 바꾸고 그쵸? 얘는 묶어주고 F4 얘는 학년을 바꿔줘야겠죠? 학년 엔터. 그러면 됐죠? 얘도 그러면 합을 해볼게요. 합, 합, 합 13 똑같죠? 얘도 합하면 13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sum if s, count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합계를 낼 수 있고 셀을 셀 수가 있죠. 이렇게 조건을 넣어서 원하는 값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리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밤샘이었습니다.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